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크리스탈 신소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흑연의 61%가 중국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흑연을 포함한 배터리 음극재용 최종 가공재는 98%나 중국에서 만들어지죠. 중국산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중국 기업에서 추출이나 가공된 핵심 광물을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할 시에 보조금 혜택을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CRMA, 자, 이것도 핵심 원자재의 65% 이상을 단일 국가에 의존하지 못하도록 핵심 원자재법을 발표했고요. 자, 크리스탈 신소재는 중국 기업입니다. 한국 코스닥에 상장한 중국 기업이죠. 공장도 중국에 있습니다. 인플레 감축법이나 핵심 원자재법 수혜는 이미 물 건너갔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관련주로 엮여있는 요 흑연 생산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단순 그래핀의 원자재가 흑연이죠. 흑연에서 스카치 테이프로 얇게 한 겹을 뗐을 때 요것이 그래핀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흑연이기 때문에, 그래핀의 원자재가 흑연이기 때문에 흑연 관련주로 엮였는데, 그래핀 관련주기 때문에 흑연을 다루기는 하겠지만 흑연을 크리스탈 신소재는 사옵니다. 본국 내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는 거죠. 자, 흑연 확보 경쟁으로 흑연 값이 만약에 오른다, 리튬 값처럼 비싸게 오르게 된다면 오히려 비싼 값의 크리스탈 신소재는 흑연을 매입해야 됩니다. 지출 비용만 늘어나는 거죠. 자, 그럼 그래핀 배터리가 상용화되어 있는 시점이라면 그래핀 배터리도 흑연값이 상승하면 같이 상승하기 때문에 비용이 상쇄되겠지만, 지금은 기술 개발 연구 단계이기 때문에 지출 비용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크리스탈 신소재는 그렇다면은 악재인데 호재처럼 뉴스가 작용을 했다, 전혀 호재가 아닌데 주가가 상승했다, 이미 흑연을 이용한 작전이 시작된 겁니다. 만약 크리스탈 신소재가 광산을 갖고 있다던가 아니면 흑연을 생산하고 가공하는 기업이었다면 하루 반짝 상승하고 이렇게 음봉을 보여주는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리튬 값이 실제로 오를 때 어땠습니까? 리튬 다루는 기업들 어떻게 됐습니까? 200%, 300% 이런 식으로 올랐습니다. 실제 흑연 관련 수혜주였다면 기대감에 주가가 천정부지 치솟아야 됩니다. 지금의 크리스탈 신소재는 투자 주의도 아니죠. 주가를 올려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루 만에 꺾인다는 것, 뒤에 물린 매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근데 하루 만에 꺾인다는 것, 이미 시장이 알고 있다는 거죠. 크리스탈 신소재는 흑연의 수혜를 볼 기업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누군가는 개미 털기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가를 여기서부터 서서히 올리면서 개미 털기를 하는 세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가가 계속 오르는데 개미 털기 하는 것은 말의 앞뒤가 안 맞죠. 신고가 부근에는 개미 털기가 아니라 개미 꼬시기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지금 억지로 흑연 수혜주로 엮였다라는 자체에 의심부터 하고 봐야 됩니다. 신고가 부근에 호재 뉴스를 동반했다. 근데 조금만 체크해봐도 흑연 수혜주가 아니라 흑연값 상승에는 오히려 피해를 볼 기업이라는 것이 명확하다라면, 지금 크리스탈 신소재의 세력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윤곽이 드러난 겁니다. 고점에 털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죠. 너무 부정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제가 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까요? 무슨 이득을 취하려고? 어떤 이득이 생기죠? 제가 여러분 불안하게 해서? 좋은 소리 해야 조회수, 좋아요, 구독자 수 늘 텐데 제가 부정적인 말을 억지로 만들어내서 했다라면 도대체 무슨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럼 왜 할까요? 팩트니까. 그래핀이라는 꿈의 소재, 요 가치를 믿고 중국 기업에 투자하신 분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흑연을 생산 가공하는 기업이다, 크리스탈 신소재가. 그래서 흑연 확보 경쟁의 수혜를 실제로 입을 기업이라고 가정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신고가 자리에서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지금은 매도 관점에서만 종목을 고민할 시점이라는 겁니다. 수혜를 보지도 않을 기업이 관련주로 엮이면서 전고점 돌파를 시도했다라면 정말 위험이 코앞까지 들이닥쳐 있는 겁니다. 실제 흑연의 수혜를 못 본다는 것이 명확한 이상 이 재료로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세력의 이탈이 시작될 겁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현재 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게 매도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 흑연이 없는 크리스탈 신소재 대주주 다이중치유가 요런 자리에서 장내 매도했었죠. 그래핀 관련 자회사한테 판매한 거 말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직 발전의 단계지 수주나 기술 수출 등의 이슈는 어렵다는 것을 대표이사인 다이중치유가 장내 매도한 걸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흑연이 없다면 크리스탈 신소재는 더 이상 상승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흑연이 상승의 재료가 아니라는 것이 파악이 됐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계속 강조드린 대로 매도 관점에서 대응 전략 강단 있게 세우셔야 됩니다. 크리스탈 신소재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매도 관점에서 대응 전략 말씀드릴 텐데, 최근 거래일간 상당히 큰 힌트가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흑연을 한번 상승 재료로 이용한 이상 재탕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때가 가장 수익이 높을 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상단의 번호로 숫자 2번 남기시면 매도가와 왜 그 자리에 매도해야 되는지 세세한 근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에서 고점 매도 전략을 설명드리고, 여기서 발생한 기회비용, 지금 같은 기회장에 낭비하는 것은 손실과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 하반기 급등주 추천과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3년 전반기는 작년에 이어서 2차전지가 광풍이었습니다. 테만의 어떤 종목이든 2차전지는 한 번씩 급등이 나와줬죠. 자, 그래서 개인들은 유망해 보이는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2차전지 종목들을 매수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실체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기대감의 급등세가 가팔했던 만큼 거품이 빠지면서 조정 국면에 접어들어 있는데,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숨고르기에 나섰던 2차전지가 다시 질주하는 시점이 23년 하반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차전지가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데, 동시에 반도체가 증시를 주도할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죠. 자, 그래서 반도체와 2차전지 2023년 하반기 누가 주도할 것이냐, 이것이 관건인데, 자, 간단합니다. 바로 세계 경제에 관심을 파악하면 되는 거죠. 어디에다가 더 큰 자금을 쏟아붓는지. 자, 간단한 예시로 코로나 때는 어떻습니까?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이것들이 강세였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필요했던 테마니. 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병상이 수혜를 입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각 국가별로 확진자 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땅덩어리가 다르죠. 자, 그래서 공통사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로는 자금이 투입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요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가 전 세계가 필요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요 네 가지의 수급이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을 때, 이때는 일단 곡물과 사료에 수급이 몰렸는데,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인 두 국가가 전쟁을 해버리니까 곡물 수출이 나가야 되는데 수출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은 우리의 필수 소비재인 식자재 값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우리 같은 일개 국민 한 명의 일상에까지 침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값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관련 수혜주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수혜주가 A라는 상품을 기존에 100원에 팔았다. 자, 그럼 이 100원도 마진이 남으니까 이렇게 파는 걸 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0원이 됐다. 그러면 4배나 오르는 거죠. 자, 이렇게 이익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뭐 파이프라인 확장으로 뭐 재료가 추가된다 라거나, 또는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을 위한 뭐 증설, 또는 뭐 토지 매입, 이것도 재료 추가죠. 그리고 잉여 이익금으로 배당금의 증가라던가, 즉 주가 상승에 호재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올리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의 빠른 성장으로 2차 전지가 강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자,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을 변경을 했었죠. 원래 세부 지침이 변경되기 전에 인플레 감축법이 뭐였냐면, 자, 중국에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광물을 들여온다. 그럼 너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못 해준다. 이거였습니다. 자, 근데 세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을 받는 것까지는 오케이. 대신 FTA 체결국에서 50% 이상 가공을 해라. 그래야만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세부 지침을 변경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들이 바로 원자재 가공 기업들이죠.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차 전지의 구성을 일단 보면 대표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정박, 분리막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양극재라던가 요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폭등을 했죠. 그리고 언론의 수혜 기업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플레 감축법 세부 지침이 처음 변경됐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당장은 2차 전지, 그중에서 비중이 높은 양극재의 핵심 광물 리튬이 강세니까 리튬 가공업체가 수혜를 보겠구나 하면서 리튬 관련주만 좀 부각이 됐었지만, 요 음극재라던가 동박, 분리막은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대장주인지만 찾아내면 양극재를 제외한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먹을 게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2차 전지는 양극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에 뒤늦게라도 수혜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일부 증권사들에서 2차 전지에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제약바이오라던가 로봇, AI, 반도체 일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에는 수백조 단위의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수백조가 넘는 규모의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무슨 말입니까?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옮겼다.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이동됐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투입된 자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다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도 양극재만 그리고 전해질만 관심을 받게 될까요? 그 두 가지가 2차 전지의 전부가 아닌데. 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면 큰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이것도 당연히 주식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기존의 2차 전지 점유율 전 세계 1위가 중국 기업 CATL입니다. 자, 근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나 둘 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국내 기업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국내 기업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겠죠. 당연히 사업 내용에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금을 더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차 전지 사업 관련해서. 이 말은 호재들이 앞당겨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빨리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자, 기업의 빠른 성장은 더 빠르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가치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주가는 자연히 오르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인 우리한테도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자, 지수의 영향을 잘 받고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대장주죠. 대장주들을 제가 1차적으로 검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악재가 반영될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로 장난치는 기업인지 파악을 해뒀고요. 최대 주주들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가공하는 기업이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주거래 업체한테 가공을 받아서 온다라고 하면은 FTA 체결국인가,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뒀습니다. 자, 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 전지 기업 수혜 종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체크해 놓은 이 종목 리스트 2차 전지 후발 수혜 종목 리스트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수혜 종목 공유 드리는 게 돈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수혜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나 매도가를 따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로 움직이는지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저 지켜만 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왜 이 종목을 선정했고, 종목 선정 전에는 어떤 것을 체크했는지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